1960년에 첫 출시된 이것,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 바로 피임약.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임약의 목적을 오직 피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임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경구 피임약은 알고 계시는 것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면접, 휴가 이런 중요한 일정과 생리 주기가 겹쳤다. 이러면 그날 진짜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여성분들은 미리 걱정을 합니다. 왜냐? 생리통은 물론이고 혹시 생리통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치.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밖에 피임약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 생리가 안 나오거나 무월경, 이랬을 때 그걸 치료로 할 수 있는 여성 치료제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긴 했는데 인식이 바뀌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바꿔보자.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배란 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의견들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 네. 그래서 사실 부르던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언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네. 이 용어만 바꾸더라도 우리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임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여성 호르몬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매년 전 세계 1억 명의 여성들이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률은요 18.9%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 여성들의 복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 경구 피임약을 둘러싼 오해와 속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몬제가 사실은 몸에 안 좋다?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렇죠. 먹는 약이다 보니 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오해와 속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피임약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진다? 근데 왜냐면 이제 피임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 왠지 이게 의학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제 아예 임신이 안 돼버리지 않을까. 이거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학계에서는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요. 아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가임 능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보면요, 2,000명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약 복용을 중단시켰어요. 네. 그리고 임신 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추적을 해봤는데 2년 이내에 성공했던 확률이 88.3%였다고 합니다. 요일이 써 있네요. 네, 요일이 좀 써여 있죠. 이 뭐야? 왜 이렇게 20일 주기를 생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20일을 계속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리를 안 하도록. 저는 제가 잘못 알았네. 이제 만약 피임을 하고 싶으면 네. 그 전에 이제 피임약 한 번 먹으면 피임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역시 전 기자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피임약에 대한 두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사실 말이죠. 살이 찌긴 쪘습니다. 아 쪄요? 네. 이거는 오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찌긴 쪘어요. 맞네요, 그럼. 그럼 맞는 거잖아. 속설이 아니네. 그랬었다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아. 초기 1세대 피임약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높아서 체내 수분 배출이 어려워서 몸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피임약은 체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저용량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피임약 복용하면 살이 찐다라는 정보는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찐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6일에 공개합니다. 매달 오는 그날 참을까 먹을까. 누가 바늘로 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성들의 고통, 생리통. 옆에서 아내가 고생하면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도와주기도 뭐하고 도와줄 마음이 게 되게 없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매달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생리통. 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요? 생리를 할 때 자궁 내막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지만 스트레스나 자궁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이 더 극심해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생리통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리통 약을 먹으면 내성 생긴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참 많아서요. 생리를 매달 하는데 매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는 거죠. 이왕이면 약 먹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낫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오해 맞습니다. 자,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리통 약은 생리통의 주 원인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비마약성 진통 소염제 계열로요. 내성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럼 뭐 아플 때마다 약을 계속 먹으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네. 통증이 시작될 때 그리고 심각할 때 생리통 약을 먹기는 해요. 근데 생리통 약을 복용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리통 원인은 프로스타글라딘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자궁 내막에 있어서 그 쌓이면서 큰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리통 약은 이때 그래서 프로스타글라딘이 만드는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리 예정일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복용하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얘를 억제하는 때 거예요. 먹지 말고 미리 먹어둬라. 사전에. 아, 네. 네. 좀 주기가 하루나 이틀. 규칙적이신 분들은 유리하겠네요.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상 가능하죠. 그 생리 중에는요. 생리 중에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추가로 복용해야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생리통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계속 심할 경우에는요. 전문가 상담 후 처방받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주사제 등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꾹 참았다가는 심할 경우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오히려 안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럼 대한민국 여성분들 매달 찾아오는 고통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 소식고 15위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그날 생활 탐구. 네, 이번에는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자녀 계획이 없어 피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여보, 나 오늘 하필 그날이네. 어쩌지? 아내 말을 들은 저는 좋다고 그럼 우리 피임만 해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대뜸 베개를 던지더군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자분들 오해 많이 해요. 진짜. 네. 남자분들이 저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생리 때 임신 가능이 낮은 건 사실이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100%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아, 임신 가능성은 낮지만은 네, 100% 그렇게. 100% 안정해서 뭐 안심할 가능하다.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일 경우에는 다음 달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이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기입니다. 하지만 생리를 길게 할 경우에는 생리가 끝날 무렵에 배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어서요. 이 생리 중인데도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몰랐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리 기간에 가급적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 자, 생리 기간 중 성관계는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질 않은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균이 번식하기 힘들지만요. 생리 기간에는 질 내의 알칼리성 혈액이 고여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평소 닫혀있던 자궁 입구가 살짝 열려서요. 자칫 유해균이 자궁 내부로 침입하게 되면 질염, 골반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궁 밖으로 나와야 할 생리혈이 자궁 안으로 역류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 생리혈이 섞여있는 노폐물이 자궁 내막이나 난소 등에 유착을 하게 되면
극심한 생리통과 자궁염증을 유발하는 자궁내막증 같은 자궁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건강에도 참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생리혈에 의해서 자극으로 남성들도 요도형 같은 비뇨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그날은 꼭 지켜주세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남자도 모르는 남자 사용 설명서? 자, 이번 특종은요. 똑똑한 남자 오 기자도 털털한 남자 전 기자도 모르는 남성 건강 정보를 취재했습니다. 남성 건강인데 그건 우리가 알지. 그래요? 자, 첫 번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영구 피임법, 정관 수술. 이건 뭐 당연히 다 아실 텐데요. 정관 수술을 하면 스태미나가 감소된다.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을 절단한 뒤에 묶어서 정자의 방출을 방지하는 수술입니다. 정관 수술과 스태미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관 수술은 정자의 방출만 막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만 수술하는 것이므로 뭐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생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통로만 막아버리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아마도 대부분 정관 수술 시기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률이 높은 중년기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건데 이게 내가 정관 혹시- 수술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정관 수술하면 왜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혀 그게 왜 위축될 일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요. 남성분들 아침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다들 잘 아시죠? 오케이. 수면 중 음경 발기, 일명 아침 발기. 아침에 발기가 잘 안 되면 발기부전을 걱정해야 한다. Don't worry,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죠. 어쩌다 한두 번 아침에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요. 건강한 남성도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다시 아침 발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발기가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대사증후군이 발생했거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능력과 무관하게 그냥 소변 마려울 때 발기가 아침 발기가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도 그게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오늘. 겸손해야죠. 네, 여러분들 힘 북돋아 드려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네.